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CPI 발표 지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현실로 실현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 오늘도 저희가 쪽집게처럼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대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81% 정도 상승하면서 2,37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8% 상승하면서 714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빨간불로 유지가 될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님 함께 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이성웅 이사, 그리고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네 분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본 만큼 장중에도 함께 달려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가 살펴볼 만한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제대로 된 재료가 없었던 지난 연말과는 달리 최근 우리 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2%에 가깝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71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이자 이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77%, 코스닥도 0.56%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분 좋은 상승 출발장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오늘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코콤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총수들을 비롯해서 100여 개의 기업들의 관계자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제사절단은 양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현지에서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협력 MOU 체결,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먼저 코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을 하루 앞두고 이 방산 분야까지 협력을 강화했다는 영향을 받아서 상승한 종목이죠. 무인 비행체와 드론의 탐지를 무력화하는 통합 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종목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로 꼽히면서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약보합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8,9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JST나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뚜렷한 호재를 보이지 않았던 주얼리와 패션 기업인 JST나가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연출하면서 전장에서 상한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3,360원의 전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연과 환경도 살펴보시죠. 환경 정화와 보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어제장에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장에서도 역시나 6%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주면서 최근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5원 상승한 1,4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디에프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끊고 어제장에서는 약보합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장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3.3% 가까이 상승한 1,7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세아텍도 살펴보시죠. 농업과 임업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기업으로 6거래일 동안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제장에서는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오늘장 2% 가까운 상승폭 기대되고 있습니다. 2,94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55원 주가를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이른바 GM과 포드, 그리고 구글이 함께 셧다운이 되지 않도록 수요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의 이 재생에너지 가상발전소 설립을 위해 협력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확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BPP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이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망 부하를 완화하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소 BPP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먼저 대명에너지입니다. 가상발전소와 O&M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인데요. 전장에서는 28.61%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16% 상승하면서 23,6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AST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장 역시나 강한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8%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4,0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누리플렉스도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17% 넘게 주가를 키운 바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하락 전환하고 조금 조정받으면서 5,8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광명전기도 살펴보시죠. 어제 13% 넘게 주가를 키워주는데요. 오늘장 5% 가까운 하락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2,35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금으로 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꾸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기업 바로 한화솔루션이었는데요. 한화솔루션이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전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일 기업이 북미 지역의 이 태양광 핵심인 밸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는 것은 한화솔루션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에 어제장 7% 가까운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3.5% 넘게 주가를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48,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빠졌던 주요 종목도 있죠. 바로 LG 디스플레이였는데요. 애플이 빠르면 2024년부터 삼성과 LG와의 기술 협력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전장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3% 가깝게 빠졌습니다. 2.97% 하락했었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13,0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짚어보시죠. 보안 전문가이자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광고 차단기인 애드블록 플러스의 개발자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팔란트가 국내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연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서서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5개에서 6개씩 설치를 해야 하고 이들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부 정보 접제 통근의 강화의 일환으로 생체 인증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제각각 도입했던 지문이나 안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 그리고 개인 디바이스를 이용한 인증을 강제화하겠다는 건데요. 여러 이슈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장 보안 관련주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SGA입니다. 통합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전장에서 5%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11% 넘게 주가를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1,000원 선을 돌파할지 오늘장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99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GA 솔루션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공공기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장에서 5% 넘게 주가를 키워줬습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9.79% 상승하면서 1,18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정말 강한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K사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6거래일 연속 주가를 키우면서 1,7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오늘장 1,800원 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11% 넘는 상승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림 시큐리티도 함께 살펴보시죠. 6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장에서는 3% 넘게 주가를 키워준 바 있습니다. 오늘장 4% 넘게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3,17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강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짚어볼까요? 오늘장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역시나 빨간불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측되는 우리 시장, 오늘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월 1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도 저희가 또 산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돼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기대감을 등에 업고 상승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현실로 이루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지금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73% 정도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도 살짝 내렸지만 0.53% 정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해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좀 시장에서 핫한 섹터라고 하면 장전의 전략 세웠던 원전주나 방산주 오늘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지도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상대로 상승 출발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그래왔듯이 잘 들어와 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시장에서 오늘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미국 증시처럼 오늘 전기차 관련 산업군 그리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의 종목별로 흐름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형 지수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섹터로 봤을 때도 IT 부분이 시가총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환율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좀 편하게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기계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CS 윈드가 10.45%.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신재생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CS 윈드가 지금 현재 오늘 지금 10% 넘게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이 어떤 풍력과 태양광 쪽에서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어떤 한 달간 봤을 때도 이 기업들은 약세를 거의 10% 이상 떨어졌었죠. 하지만은 지금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지금 그 전망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지는 부분은 수급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급적인 어떤 매수세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의 그림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이 성장주의 종목들이 떨어지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신재생에는 종목들은 좀 고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림통산 1.72%, 삼화왕관 1.44%, 한국화분 1.4%, 대동이 1.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장 초반엔 괜찮습니다. 우선 수산 인더스트리가 1.88%, 동아지질이 1.59%, 금호건설이 1.24%, 한전 KPS가 1.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업종, 제약 업종도 괜찮네요. 장 초반에. 지금 이제 바이오노트가 2.22%, 유나이티드 제약이 1.91%, 그리고 일동제약이 1.22%, 신풍제약이 1.2%, 오리엔트 바이오가 0.9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 4.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제이준 코스메틱이 2.65%, OCI가 1.79%, 일진다이아가 1.72%, 코롱인더가 1.6%, 그리고 동일고무벨트가 1.59%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도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큰 게 이제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엔터 업종이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큐브엔터가 지금 9.4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SM이 오늘 지금 4.29%의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오늘 JYP YG엔터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거의 이제 뭐 리오프닝, 이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어떤 변수는 이제 많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엔터테인먼트 4사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추정치가 작년 대비해서 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실적의 8% 가까이 지금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면은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전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이죠. 4분기부터 오프라인 콘서트가 제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 때는 대부분의 어떤 수용 인원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풀리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 콘서트는 큰 무리가 없이 엔터 업종의 올해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한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키리스트가 2.2%, 지금 레몽레인이 1.91%, 위지역 스튜디오 1.7%, 웹툰과 이런 인터넷 플랫폼들도 오늘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수산 INT가 26.79%로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5.42%, 와이더 플랜시 1.53%, 썸 에이지가 1.47%, 에이트원이 1.3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속 업종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풍력 관련주죠. 이 동국산업이 지금 10.3%, 동국 SNC가 6.17%, 상강 MNT가 4.35%, 누리플랜이 3.41%, 강원에너지가 지금 3.04%의 큰 상승폭을 지금 크게 가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지금 SK하이닉스가 0.34% 조정받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0.17%, LG에너지솔루션 1.4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5%, 그리고 LG화학이 0.63%, 삼성 SDI가 0.96%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지금 1.56%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왔었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비자 면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진 상태에서 화장품주들이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지금 목표 주가로 봤을 때도 지금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목표 주가를 5만 원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들은 이 어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에코프로디엠이
0.2%, 세트론 헬스케어가 0.68%, LNF가 1.13%, 카카오게임즈가 0.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HLG가 지금 1.11% 조정을 받는 거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1% 내외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기업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2% 이상 오르는 기업들도 몇 개 좀 보이네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2.78%, 그리고 SM이 2.73%, 알테오젠이 지금 2.13%의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중국께서 조달할 첫 입찰에서 지금 그 입찰에 성공했죠. 그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의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으로 봤을 때도 역시 뭐 VBP법에 대한 혜택을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볼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해 기분 좋게 이런 입찰에 성공하면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외에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 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 종목들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앞뒤로 두 분 다 이성웅 차장님 이사님이어서 네. 제가 기억을 열심히 하면서 호칭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네. 네,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앞서서 이제 이성웅 차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대부분 종목들 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들의 상승도 좀 돋보이는 하루고요. 네. 일단 앞서서 장전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 네. 또 개장을 딱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우선 뭐 미국 시장 강세에 대입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적당한 상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장중에는 변동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뭐 한 30분 개장 후 30분까지는 시장 같은 경우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급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한 569억 정도 매도. 근데 기관을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 기준 한 496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금융투자 기준으로 한 71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선은 금융투자 주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기반으로 한 차익 거래가 중심이 됩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거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주식 선물 만기도 함께 겹쳐요. 그렇다 보면은 이 선물 같은 경우를 다음 월물로 이제 롤오버죠. 왜냐하면 이번 월물 같은 경우는 오늘 끝나니까. 네. 이런 뭐 수급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주식 선물의 현 선물 차이에 대한 매매가 대입이 되고 있고 현물, 즉 주식으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만약에 30분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한 11시, 12시까지는 긍정적으로 요런 매도가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회가 되는데 반대급부로 시장 같은 경우가 배당 차익 이후에 기관이 즉 금융투자 주체가 매도를 하면서 조정이 나왔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 시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받아줄 때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매수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장 초반을 고점으로 형성을 하고 그래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오전은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매수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또 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일단 변동성이 클 것을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컨디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오전까지는 좀 시장 흐름을 쭉 봐야 되겠지만 어떤 쪽을 오늘은 섹터 쪽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의 상승은 그 태양광 쪽 모듈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 예, 네.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가 퍼스트솔라가 신고가를 나타냈어요. 신고가를 나타냈고 이와 연결해서 어제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증설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각이 시장에서는 이 증설 같은 경우를 타이트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채워나가는 부분을 인식을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인식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그 수요 같은 경우를 맞춰서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좀 매출이 증대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반영을 해서 오늘은 강한 거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군에서 풍력이 네. 조금 주가가 처졌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런 흐름이 뭐냐면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군에서도 풍력 같은 경우가 베스타스 쪽이 또 주가가 전일 강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와 연결해서 좀 글로벌의 탑티어 업체 주가 흐름과 키 맞추기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풍력을 키 맞추기 정도 네. 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에 맞춘 이 공급의 증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신재생 에너지들 중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이슈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모습이고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뒤따라 움직이는 모습인데 풍력 에너지는 키 맞추기 정도로 네. 글로벌 기업들과의 키 맞추기로 보면 될 것 같고 태양광도 거기에 따른 전략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앞서서 장전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중에 파라다이스 네. 기억이 나고 네. 수급적으로도 풀이를 해주셨고 실적적으로도 풀이를 좀 해주셨는데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좀 봐주시면서 파라다이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장전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파라다이스도 좀 덧붙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볼까요? 움직이고 있는 모습. 네, 조금씩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풀이를 해볼까요? 시장이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오전은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도 막 위로 추격해서 급하게 사기보다 제시한 가격대 아니면은 주요 이평이 지지받는 가격 그러한 가격에서 좀 아래로 가격을 깔아서 사는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릴수록 좋은 거죠. 네, 네, 기본은 네. 그렇죠. 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접근이 낫고 이게 시장이 만약에 반대의 수급이 나오는 상황, 기관이 뭐 금융투자 중심의 순매수, 뭐 사모펀드, 기금 이렇게 들어와주면. 통합적으로 들어와주고 개인이 매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흐름 안에서는 오전 같은 경우도 깔아 사는 매수보다는 좀 위로 사도 되는 네. 그 수급 안에서 하루의 대응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갈려서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네, 갈려서 하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 한번 연결해서 함께 볼게요. 예. 그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쉬네요. 대비해서 네, 네.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주요한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로 그 저항을 받는 121선 이 가격의 저항을 첫 번째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을 대입을 해서 접근하는 뭐 헤지펀드 그런 자금 같은 경우는 뭐 공매라든지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거는 어제 미국에서도 플랫폼주가 시장 대비해서 강했어요. 네. 최근 뭐 시장 대비해서 계속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대입을 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가 0.2% 상승하는 전보다 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각각 0.5%, 0.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군중의 특징은 뭐 하나솔루션 5% 상승 역시 그 증설에 대한 부분의 해석을 매출의 증대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이렇게 종목을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뭐 현대중공업 한 2% 정도, 두산에너빌리티 한 1% 정도. 여기에서 보면 뭐냐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시총 중위 정도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점은 그냥 오늘은 시총 상위
군보다는 네. 중형주 정도로 어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의 특징은 시총 상위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예. 시장 대비 강한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뭐 상강 MNT, SM 정도, 케어젠 이 정도겠고요. 네. 여기에서 비춰볼 수 있는 점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중국의 VBP 입찰에서 매출적인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이 두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한테 좀 유리한 구조로 입찰을 따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추가 반등이 나타나는 거고 뭐 상강 M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짚고 간 것처럼 해외 네. 업체의 키 맞추기 정도.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가 자금 조달을 완료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 자금 같은 경우를 직접 상장보다는 우회 상장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을 뭐 SM 정도로 또 열어놓는 그 가능성 정도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시장은 지금 거래소 기준 한 0.1% 상승, 네. 코스닥 기준으로는 0.1% 하락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오전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네. 급하게 매수를 하는 시장은 아닌 아니다.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총 상위주 흐름 짚어주시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전까지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상호 이사님과 시장 점검 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 수급과 시장 그리고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상승 출발했다가 코스닥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우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국 시장이 상승했죠. 근데 상승한 이유가 CPI가 오늘 밤에 잘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게 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6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아직 지표가 안 나왔는데 지표가 잘 나온 것처럼 최근 며칠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자면 지표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표가 나오는 게 거의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I가 기대한 대로 물가 하락 쪽으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 2월에 한 25bp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예상이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CPI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도리어 차익 매물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소폭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달러 원 환율이 5원 정도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도 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을 좀 선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생각만큼 시원하게 못 가죠. 나스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금 전에 이제 일본 쪽에서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검토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엔화를 많이 풀었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근데 엔화가 많이 풀고 나면 뭐 수출이 좋고 일본 경제는 살아나겠는데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 검토하겠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달러가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환율이 국내에서도 5원 떨어진 이유가 일본의 이 얘기가 들어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니케이도 조금 전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니케이의 하락 전환이 국내 증시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거죠. CPI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CPI가 좋게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고 일본의 영향, 양적 완화의 부작용, 엔화가 강세가 되고요.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니케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붙어있는 지금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세 개가 국내 증시에 영향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의 이런 하락 전환,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인트를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늘 특징주와 매매 시그널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중에 나스닥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 혹은 시황을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하게 안 가죠.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는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상승을 기대했는데 상승을 못하고 보합 정도거나 소폭의 약세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럴 때 사실은 매수 잘해야 되거든요. 매수 함부로 했다가는 그야말로 꽉 물립니다. 이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종목 수도 제한이 될 거고요. 상승률도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지수적으로는 좀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기관의 매도 금액 크지 않고요. 외국인의 매수 금액 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지금 자리부터는 매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던 종목들 굉장히 많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 좋았는데 지금 마이너스 전환까지 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있으면 아마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 상승률 다 반납했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영향 그리고 CPI의 선반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조심하시면서 그리고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꼭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상단은 2,400선을 많이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단이 좀 막혔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장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을 혹시나 매수를 했다면 지금 굉장히 대응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실 텐데 외국인들도 매수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세로 전환도 된 상황입니다. 저희의 마음만큼 시장이 잘 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들 시장 대응 좀 냉철하게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장에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서서 저녁에 오후에 판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가격적으로 싼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적으로 싼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가격적으로 싸면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죠.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서 삼성 SDI 말씀을 드릴 텐데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좋은 뉴스가 있었죠. 테슬라가 이 오스틴 공장 증설 얘기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설비 투자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 금년 최고의 주식으로 테슬라 꼽았죠. 세 가지의 호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3% 좀 넘게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를 포함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그야말로 좀 힘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강보합 정도 수준이지만 2차 전지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이유는 이 테슬라의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이나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우선 싸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후반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 기대감이 10월 달에 주가의 급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0만 원 미만에 있었던 주가가 70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기대감이 많이 꺾였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증설하죠. 테슬라가. 이제는 다시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유럽 공장 1공장, 2공장인데 그 옆에 3공장도 짓는데 BMW랑 같이 거기서 플랫폼 만들어서 생산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팔린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려감들 많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가를 보니까 가격적으로 좀 싸다. 그리고 실적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분기가 가장 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지수는 좀 막혀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삼성 SDI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장 오늘 시장에만 국한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삼성 SDI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0.32% 정도 상승하면서 62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삼성 SDI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등락이 갈린 채로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마음만큼 안 올라서 시장이 좀 답답한데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있는 CPI 발표가 되게 좀 중요하긴 할 텐데 이미 저는 좀 어느 정도 선반영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선물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저희 그 투자자분 여러분은 저희 그 선물 차트에서 120분봉 차트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선물을 왜냐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좀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추세적인 매매를 보기 위해서는 선물 120분봉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따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선물 차트 내에서도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다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이 가장 무서웠었던 시기. 그게 언제냐면은 1월 3일 초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투자자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두려워서 손절도 좀 많이 좀 했었을 거예요. 이때가 이제 저희 금융투자 그 물량 나오는 그 시기였었죠. 배당 그 효과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매수만 잘 했어도 지금 어느 정도 종목만 잘 골랐으면은 이익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물 차트의 지수가 285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312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은 기준선이 선물 120분 차트에서 3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 312로 굉장히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최근에 흐름 보면은 요 정도 이격도가 벌어져 있으면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수 자체를 보고서 대응을 하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불리한 위치입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을 지금 따라서 들어가면은 일정 부분 좀 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약간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 뭐니뭐니 해도 강세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올라오는데 태양광 쪽이 올라오는 거는 사실 며칠 전부터 이미 좀 예고가 돼 있기는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도 전날에 열리는 그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이유가 왜냐면은 저희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저희 국내 증시보다 전날에 먼저 열리는 걸 저희는 보고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태양광 쪽에서도 모든 업체가 다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니뭐니 해도 모듈 업체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듈 업체가 폴리실리콘 다음에 밸류체인의 직선에 있는 게 모듈 업체인데 폴리실리콘 업체가 저희가 이제 OCI가 있을 테고 외국에서는 중국의 막추 에너지라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좀 못 오르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증설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많이 이제 공급이 과잉이 좀 되기 시작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 뒷선에 있는 모듈 업체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가에서 경쟁력이 나오는 거고 태양광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러한 모듈 업체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모듈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나중에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3.2조 조지아 쪽 투자 발표가 하나의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듈 업체는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중국의 진코솔라에너지 그리고 캐나디안 솔라 이렇게 좀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폴리실리콘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위주 그리고 진코솔라라든지 캐나디안 솔라 이런 모듈 업체들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저희는 뭐 태양광 ETF 같은 경우 해외에 상장돼 있는 미국의 TAN이라고 판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투자하셔도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사실은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보다도 연초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반도체 섹터를 저는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차피 최근에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들 따라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격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이 지금 최바닥권에서 안 좋지만 향후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거고 이러한 업종들이 반도체 섹터에 많이 좀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파크 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후공정 업체들을 2023년도에 이제는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투자 축소 국면이 2023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는 게 후공정 업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반도체 주가가 올라왔을 때 후공정 장비 업체의 상승률이 다른 장비 업체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매출이 해외로 다변화가 돼 있다. 이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 후공정 장비 업체.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제재하고 최근에 중국 봉쇄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후공정 업체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제재 대상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 영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거기다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 후공정 업체들이 대만하고 중국에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요 둔화가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은 증설이 계속된다. 사실 파운드리가 증설이 계속 되게 되면은 후공정 관련 매출이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사트 업체도 같이 성장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공부 좀 후공정 업체들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런 파크 시스템즈나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등등이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급도 굉장히 많이 양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지수와 영향 없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오늘은 이렇게 제가 관심주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오테크닉스의 EO가 일렉트릭 옵틱스 해가지고 전자광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업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후공정 업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마커라든지 레이저 어닐링 그리고 PCB 드릴 쪽으로 이렇게 좀 치중이 좀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이오테크닉스의 반도체 레이저 마킹 장비 같은 경우가 레이저 소스 원재료부터 장비까지
수직 계열화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러한 국내 유일한 장비 업체가 돼요. 근데 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2년도 기준으로 이러한 레이저 원료인 소스의 내재화 비율이 60에서 70%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걸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집적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보다 얇은 웨이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웨이퍼가 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다이싱이 해가지고 이제 칩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야 되는데 이게 또 레이저가 쓰거든요. 근데 레이저를 쓰는데 이오테크닉스의 그 신성장 장비 중에서 스텔스 다이싱하고 그루딩 장비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해외 쪽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장비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투자자분 여러분들은 이오테크닉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들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러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